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네팔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8,700여 명이 숨지고 2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못해서 지진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동부의 폭우와 산사태로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어몽길 휴먼재단의 어몽길 상임이사 그리고 네팔 출신의 방송인이죠. 수잔 샤키아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에서 서울 또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운수업체와 협조해서 성범죄 안심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버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버스를 멈추고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서 광역버스 운전기사 550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린다 론스타트의 데스퍼라도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네팔 지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대한적 십자사 긴급 구호대를 이끌고 네팔에서 구호 활동을 마치고 오신 분입니다. 어몽길 휴먼재단의 어몽길 상임이사 또 네팔 출신의 방송인이죠. 수잔 샤키아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어몽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수잔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요.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팔에 연이은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50일이 넘어가서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몽길 대장께서 직접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저는 제가 25일 날 이제 지진이 발생했죠. 예, 저는 이제 28일 날 이제 대한적 십자사 긴급 구호팀 대장 맡아가지고 선발대랑 같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지진 피해 지역을 이제 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다딘 껄레리라고 저 어몽길 휴먼재단에서 5번째로 지은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주팔 쪽이라고 그쪽 지역도 이제 지진 피해가 상당히 큰 지역인데 하고 이제 처우따라라는 마을이죠. 신주팔 쪽에 그쪽 지역을 이제 인근 지역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 신주팔 쪽 처우따라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한 것 같아서 그쪽 지역에 저희가 이제 적십자사 의료 캠프를 설치하고 진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지진 피해 지역이 보면 도시를 끼고서 이게 발생된 게 아니고 거의 다 이 산간 오지 마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통 차량 접근이라든가 모든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난해한 지역에 이렇게 지진이 다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구호 활동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호 활동 중에 2차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했겠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7월 12일 날 낮 한 12시 50분 경인데요. 이번에 그 지진 피해가 가장 처음 시작됐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고르카라는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이 저희가 불과 한 보름 전에 그 당시 그 13번째 학교 착공식을 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에. 착공식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가 엄청난 지진이 발생되면서 진원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의 마을이며 학교며 옛날 학교 그런 것들이 다 완전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되고 다 부서지고 막 그래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보고를 받고 우선 그 피해 이제 10만 불을 네팔 그 구호성공으로 기부를 하고 적십자사 긴급 구호 키트 박스하고 이런 거 다 준비가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도착하자마자 그 현장에서 하면서 막 그냥 막 지축이 흔들리는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막 하여튼 그 산과 마을 초입에 입구에 그 굉장히 넓은 터가 있거든요. 차가 이제 그 위에 산소까지 못 들어가니까
차량이 도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가고 거기서 다 사람들을 상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지진이 예. 2차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아주 위험했네요. 예,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 공포에 떨면서 막 왕장하고 있는데 마침 계곡 건너편에서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막 쏟아지고 막 산사태가 네. 일어나고 굉장히 아주 긴박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수잔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네팔 지진 사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지진 나기 한 2주 전이라도 우리가 JTBC에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하러 그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고 한 2주 만에 지진을 발생하고 나서 그 모습을 저는 이제 끔찍하죠. 엄청 꿈 같고 제가 계속 이제 연락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놀랐죠.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수잔 씨가 살던 곳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지역인가요? 아까 맞아요. 고르카 지역에서 발생했거든요. 첫 번째 지진은 거기서 이제 저는 카트만두 출신이거든요. 수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카하고 뒤쪽은 거의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카트만두도 그 중에서는 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네팔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괜찮았습니까? 네, 처음 그 두 번째 지진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3일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약간 이제 가족들도 이제 안심시키고 어느 정도 뭐 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어요. 가족분들은. 다행이에요. 그 어몽길 대장 경우에는 네팔이 뭐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데 구호 활동을 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진짜 뭐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리려면 뭐 오랜 시간을 걸려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랑 굉장히 가까운 그 네팔의 그 뭐 신문사 일간지 그 기자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부인 쪽 그쪽 그 가족들이 7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카트만두 시내에 사시다가 뭐 이제 지진 나기 한 며칠 전에 고향에 좀 다녀오시겠다고 그 신트팔 쪽 지역에 그쪽 지역을 가셨다가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런 또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런 어떤 그 조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나 나는 진짜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진 피해 지역에 진료 활동을 나갔는데 그 마을에는 남편이 두바이에서 이제 그 일을 하러 갔다가 그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부인이 이제 아이를 그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이제 좀 출산 저거 좀 도와주려고 고향에 온 거예요. 낮에 이제 남편은 바깥에 이제 집 바깥에 이제 밭에 가서 밭일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이제 집안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제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그 옆에 마침 이제 그 6, 7살 때 애도 한 명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폭삭 지붕 내려앉는데 순간적으로 그 아이는 바깥에 튀어나가 나가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결국은 아이를 안고 갓난아기를 안고 그냥 그 지붕에 쏟아지면 다 맞았는데요. 남편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이제 위에 집더미를 막 걷어내고 보니까 부인이 그 갓난아기를 안은 채로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근데 부인이 등은 막 그냥 그 위에 쏟아지는 그 건축자 이런 걸로 인해서 온몸 다 완전 막 엉망이 굉장히 심하게 저게 됐고 다행히 부인은 뭐 돌아가셨지만 아기는 갓난아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성애 참 이건 뭐 국내를 막론하고 또 참 위대하다 참. 수잔 씨 이번 네팔 지진이 역대 최악의 참사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유산들도 많이 훼손이 됐죠. 7개 그 문화유산 중에서 4개는 되게 크게 훼손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는 약간의 피해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엠부나티나 바산타푸르 도시 중심에 있는 우리 바산타푸르 다르와르 광장, 또 박타푸르 다르와르 광장, 파탄 다르와르 광장 이쪽은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하고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국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 되게 피해가 많이 입었거든요. 좀 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 네팔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근대 장비가 좀 부족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장비들도 이제 엄청 부족해요. 어느 정도 도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엄원길 대장께서는 이미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팔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모두 몇 개 학교를 건설이 됐나요? 네, 제가 2010년도서부터 이제 제 1호 학교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가는 길목에 팡고차라는 4,060m 마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거기로부터 이제 매년 한두 개씩 지어가지고 현재 8개 학교가 완공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예. 현재 4개 학교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12개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13번째 학교를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저 지진이 발생됐던 지역 예. 고르카 만드레라는 지역에 가서 착공식을 했는데 결국엔 그쪽 지역에 지금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될 장소를 지금 마을하고 예. 집단 이주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군요. 새로 이제 그쪽 지역을 다시 또 저희가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새로 학교 지역을 인근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3개까지가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나머지 12개 학교는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8개 학교 완공대 학교가 예. 이번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8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그 지진 지역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굉장히 걱정했는데 첫 번째 에베레스트 지역 쪽엔 화장실만 일부 좀 부서졌고요. 두 번째하고 이제 5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다딘걸레리라는 지역하고 그 타르프라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는 다딘걸레리 지역을 갔더니 마을이 성한 집이 하나도 없이 다 예. 무너졌어요. 그냥 집들이 다 그렇군요. 완전히 일단 무너졌는데 다행히 저희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이렇게 딱 그 건물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어갖고 예. 제 학교가 거기 이제 완전 그 피난처가 돼가지고요. 마을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막 숙식을 예. 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뭐 튼튼하게 졌기 때문에 예. 뭐 그나마 다행이다 할까요? 수잔 씨 그 학교들이 다시 수업은 재개했다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수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유니세프 단체랑도 같이 갈 때도 저희가 큰 문제가 이제 애들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계속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일사적인 그런 텐트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밖에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도 뭐 제공을 하고 리모트 그 수업 같은 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시설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예. 이번에 가서 한 3일간에 하루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네팔에 우기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네. 오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큰 강들이 거의 다 이제 막아 있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호수를 생기거든요. 그 예. 호수를 또 이제 터지게 되면은 그때 밑에 있는 마을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너무 오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지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만 뭔가 흔들림만 있으면 다들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냥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고 예. 그리고 바깥에서 거의 그 좀 넓은 공터라든가 공간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고들 계시거든요. 예. 특히 어린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막 진짜 뭐 심한 경우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막 심하게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란 게 그 네팔 분들이 이런 지진이란 참사 앞에서도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제일 최근에 이제 엄원길 대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제 산 가기 전에도 이제 산에 허락을 받아야 저희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연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앞에서는 우리 그냥 사람의 힘을 그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느긋한 마음은 이제 네팔 사람들이 갖고는 있어요. 예. 그냥 이게 대지진을 났다고 해서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게 보다 우리가 회복하는 게 어떨까요? 예. 여기서 빠져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조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주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우선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할 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수잔 씨가 말씀하신
그 자연의 순응하는 법 운명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것이 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이것은 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도 지금 뭐 네팔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엄 대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네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우기철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장마철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매일 거기가 비가 집중성 호우가 막 호우가 쏟아집니다. 일종의 이제 스콜 같은 현상이죠. 그런 비들이 쏟아지면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지진 피해 입은 분들이 집이 다 막 부서졌잖아요. 예. 그럼 바깥에서 이제 노천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엄청난 많은 비를 어떻게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천막이라든가 텐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먹는 거 식량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예. 긴박한 그런 부분들을. 예, 수잔 씨 보기에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자발적인 그런 활동 예.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뜨거울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예. 활동도 해요. 예. 근데 이게 재건설이나 이제 좀 나중에 필요한 그런 도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도 이제 그런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이제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팔 예. 사람들한테는. 네, 그 맞습니다. 어몽길 휴면재단에서도 모금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도 지금 계속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많은 분들이 각계각처에서 이건 뭐 선물 많이 보내주시고 예.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우리 수잔 씨 경우에는 여기 단국대학교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국대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편지도 보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한 4년 네. 반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한테 어느 정도 이제 도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너무나 이제 관심을 갖고 도와를 주셨어요. 늘 감사하고 싶다죠.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틀어드리는 게 있는데 좀 신청을 해주시죠. 예, 저는 또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신 우리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게 일시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많은 후원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연이 된 우리 만남이라는 예. 노래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몽길 휴먼재단의 어몽길 상임위 이사 그리고 네팔 출신의 방송인이죠. 수잔 샤키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네밭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 새로 마련한 코너가 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두 번째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죠.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이 내한하는 뮤지컬 시카고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보건당국이 오늘이면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2차 유행이 곧 끝날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서울시는 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합니다. 오늘 2시 30분경입니다. 시청에서 서울시장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병원 3곳, 인제대학교 100병원 등 지역별 거점병원 6곳을 비롯한 병원장 20명이 참석합니다.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대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부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저수지 준설 사업비 총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 경기 북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의 저수율 30% 이하 저수지 안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해서 저수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4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으로 통하는 창의문 옛길이 47년 만에 복원됩니다. 창의문 옛길은 1968년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가 건설되면서 창의문과 단절된 바 있는데요. 되는 옛길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창의문 주변 도림은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나온 주춧돌과 계단돌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지은 테니스 코트가 2년도 안 돼서 바닥이 갈라져 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사용이 취소됐습니다. 인천 국제 챌린저 대회 주최 측은 인천 여름물 테니스장의 센터 코트를 비롯해 코트 2곳의 바닥이 균열돼 대회 때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9월에 준공된 이 경기장은 공사비만 780억 원이 들었는데요. 완공 당시부터 실내 코트에서 물이 새고 센터 코트에는 전광판이 엉뚱한 곳에 설치되는 등 부실 공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은 요즘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인천 강화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던데 인천시가 급수 지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 강화 지역의 그 강수량이 그 연평균의 그 50%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간 한 1,200mm가 와야 되는데요. 그 600mm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그 강화군에 그 상황실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농사철 그 모내기 등 그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 강화 지역 그 농가에 그 우리시 그 환경공단의 그 하수 처리 그 제2용수를 그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타들어가는 그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그 강화군 농가 그 500가구의 그 283헥타에 이제 일일 평균 6,250톤의 그 농업용수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5월 말까지 그 3만 그 3천 톤의 그 하수처리 제2용수를 그 농업용수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수처리 그 제2용수는 그 소방안전본부의 그 소방 전담 그 숫자 그 10대를 비롯했어요. 살수차와 이제 급수차 그 레미콘 등 가용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농가로 농업용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업 용수로 공급하는 그 하수처리 제2용수는 깨끗한 편이겠죠? 아, 네. 그 하수처리 그 제2용수는 그 생활하수로 그 유입된 그 하수를 그 하수처리장에서 그 정화해서 그 바다로 방류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강화 하수처리 그 제2용수는 그 농업용수로 적합한 법정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맑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모든 가용 동원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강화 지역의 그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인천에서 열린다고요? 아, 네. 국민안전처와 이제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제2회 국제 그 해양 안전장비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이제 6월 19일까지 3일간 그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개최되겠고요. 이번 박람회는 그 116개사가 참여를 하고 또 465개 부스가 설치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그 개최되는 해양 안전장비 전시회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이번 박람회 그 테마는 이제 그 조성관과 그 항공관, 그 항해통신장비관 등 그 6개 분야 그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와 별도로 이제 그 산학협력관과 홍보관, 해양안전체험관을 또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들도 뭐 참여를 하겠지요? 아, 네.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그 8개국 코스트 가드가 이제 그 해양 안전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코스트 가드가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예. 또 이제 7개국에서 그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참가 업체들은 이제 국내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바이어와 이제 1대1 수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제품을 이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박람회 기간 중에는 또 일반 시민을 위해서 그 심폐소생술과 그 구명조끼 착용 그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상에서 그 위급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인천교통공사가 신입사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아, 네. 그 우리시 산하 그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서 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인력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사원 100명을 공개 모집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그 현재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6일부터 이제 전 구간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제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채용은 이제 정식 개통에 앞서가지고 직원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업무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그 개통 준비에 그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채용 분야하고 지원 조건 등도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좀 거의 다 됐으니까 어디로 물어보면 그 채용 분야나 지원 조건을 알 수 있는지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시죠. 네네. 응시원서는 이제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접수를 하게 되었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그 홈페이지와 예. 인천교통공사 총무 인사팀으로 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원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저는 지금 천원의 아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하고 나서는 한 30%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1,700원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1,000원이면은 진짜 막 지금 맞아요. 아무것도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서 많이 찾는 것 같고. 네,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바라는 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싸서 좋은데요. 1,000원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1,000원 돼서 좀 먹고 있죠. 1,000원 대비 이거면 퀄리티 아주 좋죠. 1,000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먹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만족해요. 아침 계속 먹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아침 식사 잘 안 했었는데 짜니까 먹게 되고 약간 집밥 느낌이 나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고기 반찬도 많이 나와서 잘 먹을 수 있는 너무 많이 주시니까 좀 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원에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시생인데 전혀 부담 없이 이게 아침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서 이번 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고 아침 활기차게 잘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차원에서 참 잘 구상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송양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가 1,000원의 아침 식사 프로젝트를 취재했군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5284번님,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는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착실하게 커주는 내가 엄마는 더 소중하단다. 1375번님, 내일 첫 아이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욕심보다는 자기의 소신대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셨고요. 0810번님,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 우리 신랑 김성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이 그리고 온유까지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퍼스켓 돌즈의 스웨이.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마냥 따뜻하고 싶었던 봄이 지나 어느덧 더운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강변 고수부지에는 제법 많은 인파가 몰려 강바람과 함께 도시 속의 여유를 만끽하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도 아직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햇살과 바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루시드 폴의 햇살은 따뜻해 추천해봅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